바람결에 실려온 은행잎이 낡은 연립주택 창가에 부딪혔다. 떨어지는 소리에도 박은혜 여사는 화들짝 놀라곤 했다. 72, 세상 풍파에 무뎌질 법도 한 나이건만 남편과 사별하고 정막 속에 갇힌 그녀의 신경은 마른 낙엽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빴고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손녀 민지의 온기는 짧은 위안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녀의 하루는 베란다 한 구석, 시들어가는 화초들과의 말없는 대화, 그리고 낡은 노트 위에 띄엄띄엄 적어내리는 상념들로 채워졌다. 그날은 유난히 적막이 깊었다. 민지가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깔아주고 간 은빛마을 이야기라는 시니어 커뮤니티 앱이 문득 떠올랐다. 할머니, 심심풀이로라도 해보세요. 좋은 말벗이라도 생길지 누가 알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을 망설이다 처음으로 앱을 열었다. 꽃사진, 풍경사진, 소소한 일상의 단상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다들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는구나. 은혜 씨는 용기를 내어 가장 아끼는 난초 화분 사진과 함께 짧은 시 한 구절을 익명으로 올렸다. 적막한 방 안에 홀로 핀 난초 한 줄기, 내 마음 같아라. 이튿날 아침, 낯선 알림 소리가 울렸다. 다니엘 박이라는 아이디로부터 온 댓글이었다. 은혜님의 시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저 역시 먼 타국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 괜찮으시다면 은혜님의 다른 글도 감상하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중절모를 쓴 중년 남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혜 씨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따스한 설렘이 번졌다. 조심스럽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따뜻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변변찮은 글입니다만.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천만에요, 은혜님. 오히려 제가 은혜님의 맑은 감성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다니엘 박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고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요. 은혜 씨는 다니엘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다니엘은 해박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은혜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은혜 씨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의 그는 어느새 은혜 씨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매일 아침 그의 안부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마음이 놓였다. 은혜 씨는 다니엘에게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자식들에게 차마 말 못할 서운함,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젊은 날의 꿈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진심 어린 위로와 뜨거운 격려로 화답했다. 은혜님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셨군요. 당신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은혜 씨는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설렘으로 뺨을 붉히곤 했다. 어느 날 다니엘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실은 은혜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던 한국 투자건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은혜님 외에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서요. 은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토록 큰 정신적 위안을 주었던 다니엘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동안 그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은혜 씨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얼마 되지 않는 적금 통장을 해지해 다니엘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다니엘은 몇 번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님의 이 따뜻한 마음 평생 가슴에 새기고 갚겠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것이 덫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은혜 씨는 알지 못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더 큰 액수의 돈을 요구했다. 은혜 씨는 주저했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에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에 손을 댔다. 그 후로도 다니엘의 요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국에 계신 은혜님을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은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은혜님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매번 그의 요구는 교묘했고 은혜 씨의 동정심과 모성애 그리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은혜 씨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드리워졌다. 손녀 민지는 할머니의 불안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밤늦도록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할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레 물을 때마다 은혜 씨는 아무 일도 아니다. 나이 탓이려니 해라. 어서 내 공부나 신경 써. 라며 애써 화제를 돌렸다. 다니엘과의 관계는 그녀만의 은밀한 세계였다. 민지가 알게 된다면, 아니 세상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자신을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여길까. 그 두려움이 은혜 씨의 입을 무겁게 닫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은혜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책장을 둘러보던 중 누군가 반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혹시 박은혜 선생님 아니십니까? 돌아보니 펀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제가 선생님 6학년 때 제자 강지훈입니다. 기억나실는지요? 뽀얗던 얼굴의 렛된 소녀는 어느새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검사가 되어 있었다. 은혜 씨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똘망똘망했던 지훈의 눈빛을 떠올렸다. 아니, 지훈이 아니냐.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짧았지만 감격스러운 재회였다. 지훈은 진심으로 은혜 씨를 반가워했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은혜 씨는 잊고 지냈던 교사 시절의 보람과 자긍심을 어렴풋이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만을 기약했다. 다니엘에게 보내야 할 돈의 액수는 이미 은혜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마저 위태로워지자 은혜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만약 내가 속고 있는 거라면. 섬뜩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다니엘의 달콤한 속삭임과 애끓는 호소가 그녀를 다시금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은혜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반드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씨는 은빛마을 이야기에 접속해 다른 이들의 글을 읽으며 괴로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으려 애썼다. 그러다 우연히 햇살 할매라는 아이디를 쓰는 최복순 씨의 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지인이 있는데 요즘 부쩍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믿고 도와야 할지 아니면 매정하게 외면해야 할지 밤새 고민만 깊어지네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글이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복순 씨에게 쪽지를 보냈다. 햇살 할매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으니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최복순 씨에게서는 뜻밖에도 바로 답장이 왔다. 그녀 역시 마이클 정이라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은혜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각자의 친구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니엘 박과 마이클 정. 이름과 사업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 사별한 아내 이야기, 갑작스러운 사업상의 위기, 그리고 애틋한 감정에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패턴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심지어 그들이 보내온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의 인상착의마저 흡사했다. 혹시 이놈들 한패 아닐까요? 최복순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은혜 씨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끔찍한 의심이 거대한 현실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절박하고 간절했다. 은혜 셔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공항세와 통관 수수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곧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아름다운 날들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금액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 씨의 남은 전 재산을 걸어야 할 만큼 거액이었다. 박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간신히 붙잡았다. 이것이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파별의 함정일까?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운 은혜 씨는 다음 날 아침 해숙한 얼굴로 강지훈 검사실을 찾았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엘과의 관계 그리고 최복순 씨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어렵사리 털어놓았다. 지훈은 은혜 씨의 불안한 눈빛과 두서없는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간파했다. 선생님, 혹시 그 다니엘 박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으신 메시지나 통화녹음,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가 보내온 사진이나 사업 관련 정보들도요.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지훈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절망에 빠져있던 은혜 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지훈은 약속대로 은혜 씨가 건네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니엘 박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내왔다는 사업자 등록증, 회사 홈페이지, 심지어 여권 사진까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정보임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다니엘 박이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지훈은 최복순 씨가 언급했던 마이클 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역시나 동일범 혹은 같은 조직에 의한 계획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서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감정에 호소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전문적인 사기 집단임이 분명했다. 며칠 후 지훈은 은혜 씨를 다시 검사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착잡함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니엘 박이라는 자는 선생님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 보내온 그의 모든 정보와 약속들은 안타깝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지훈은 차마 은혜 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조사 결과를 담담히 설명했다. 은혜 씨는 지훈이 내미는 위조된 서류들과 도용된 사진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다니엘의 다정했던 미소, 감미로웠던 목소리, 함께 설계했던 황혼의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토록 허무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진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이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이 온 세상을 뒤덮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니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은혜님, 제 사랑, 돈은 준비되셨는지요? 제가 지금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이 돈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은혜님 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지훈이 옆에서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혜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니엘 씨,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순간 수화기 너머로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다니엘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은혜 셔츠. 저와 장난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대로 물거품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던 그 아름다운 미래도요. 그의 뻔뻔하고 악랄한 협박에 은혜 씨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더 이상 그의 가머니설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그의 거짓된 연민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가장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절망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주 뼈저리게라는 말을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하는 무심한 단절음이 박은혜 씨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절대적인 정적과 함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통곡했다. 평생을 지켜온 순수한 믿음과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듯한 처절한 공허함과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 며칠 동안 박은혜 씨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민지가 찾아와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고 지훈과 최복순 씨의 걱정스러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살아갈 의미도 용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것은 뜻밖에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최복순 씨의 간절한 편지 한 통이었다. 은혜 씨,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악마 같은 놈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우리는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부디 용기를 내세요. 제가 은혜 씨 곁에 함께 있을게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실하고 뜨거운 위로였다. 최복순 씨의 진심 어린 격려와 강지훈 검사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손녀 민지의 눈물 어린 간청 끝에 박은혜 씨는 마침내 다니엘 박 일당을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경찰 수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전문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협조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범인 검거나 피해 금액 회수와 같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세상에 알리고 그 추악한 범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원망할까봐 두려워했던 민지는 오히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할머니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 곁을 꼭 지켜드릴게요. 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최복순 씨와는 매일같이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쓰라린 경험을 공유했으며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지훈은 바쁜 검사 업무 중에도 틈틈이 은혜 씨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베란다에 시든 국화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박은혜 씨의 마음에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 검사와 최복순 씨와 함께 자신들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소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은빛 함정을 피하는 지혜로 정했다. 소책자에는 사기꾼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 의심스러운 징후를 간파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그들은 이 자료를 익명으로 은빛마을 이야기와 같은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지역 노인정과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도 직접 발품을 팔아 배포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외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서였다. 어느덧 창가로 스며드는 봄볕이 따사로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박은혜 씨는 텅 비어있던 베란다 한편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작은 허브 모종 몇 개를 정성껏 새로 심었다. 흙냄새와 함께 싱그러운 로즈메리와 라벤더 향이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 주말이면 가까운 수목원으로 봄나들이를 나섰고 최복순 씨와는 뜨개질 교실에 함께 다니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강지훈 검사는 든든한 법적 조력자이자 믿음직한 인생 후배로서 종종 은혜 씨를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은혜 씨는 더 이상 은빛마을 이야기에 자신의 시를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곳에 접속해 과거의 자신처럼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이들의 글에 조용히 공감 버튼을 누르고 따뜻한 격려의 댓글을 남기곤 했다. 힘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어려울 때는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손길이 닿은 곳에서 또 다른 작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베란다의 허브 모종이 햇살을 향해 여린 잎을 힘차게 펼쳐내듯 박은혜 씨의 남은 삶도 그렇게 다시 조용히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깊은 그늘 뒤에는 반드시 따스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때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함께 걸어갈 때 더욱 강렬하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다.